자, 이번에 세 번째 챕터인 치수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솔리드웍스든 다른 3차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오토캐드든 그 부분을 가지고 형상을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죠? 도면을 보고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로 3차원을 만들거나 오토캐드로 2D를 그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각종 주석이라 그러죠. 도면에 대한 설명문들을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때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치수기법입니다. 그러면 KS 제도 규칙에서 요구하는, 그 제도 규칙에서 필요로 하는 치수기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기법입니까? 자, 치수기법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한번 쭉 읽어보면, 도면을 그리는데 치수기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투상이 잘 되어 있어도, 즉 그림을 잘 그려도 치수기법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불량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수점 하나 또는 뒤에 숫자 하나가 잘못 만들어져도, 사용자가 잘못 기입해도 그 제품은 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수는 형상의 치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 방법, 다듬질 정도, 재료 등과 관련되게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즉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치수기법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에 대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치수선이 뭐고 치수보조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기입하죠. 이렇게 양쪽에 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화살표가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먼저 치수선입니까? 여기 나오는 치수선은 뭐냐면 이겁니다. 숫자 밑에 들어간 화살표, 숫자 밑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숫자라든지 이런 문자가 들어간 바로 밑에, 숫자 바로 밑에 들어간 이 선을 우리는 치수선이라 그러고요. 그럼 치수보조선은, 여기 나온 치수보조선은 화살표가 들어간 이 수직선, 화살표 양쪽에 들어간 이 선을 우리는 치수보조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는 뭘까요? 자, 그죠? 화살표는 말 그대로 자, 이게 바로 화살표죠. 얘가 바로 화살표고요. 그러면 치수 문자는, 자, 치수 문자로 그러죠. 우리 보통 치수라든지 숫자라든지 치수 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숫자, 이 숫자를 우리는 치수 문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 읽어보니까 치수선은 측정 방향에 따라서 평행하게 작동합니다. 그죠? 치수선이 약간 이거였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치수선이니까 아래쪽에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물체가 있으니까 측정 방향이 얘죠. 측정 방향을 기준해서 평행하게 작도를 하는 게 치수선이고요. 그리고 치수선은 보조선을 사용해서 기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치수선은 양쪽에 보조선이 있다라는 거, 이 보조선을 기준해서 기입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치수 보조선입니다. 이 치수 보조선은 형상의 점 또는 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기준해서, 치수선이죠. 치수선보다 한 2mm 정도 더 길게, 요거 위에 삐져나가는 거, 위쪽에 올라가는 이 선이죠. 치수선을 기준해서 위쪽으로 한 2mm 정도 더 길게 그림을 그리는 게 원칙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유형입니까? 자, 치수 기입법 유형을 보면 이렇죠. 먼저 우리는 변의 치수, 변의 치수는 말 그대로 형상부터 형상까지의 수평이나 수직, 그 형상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는 게
현의 치수, 변의 치수고요. 그럼 현의 치수는, 자, 현의 치수는 이렇죠, 그죠? 현의 치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입니까? 대각선이 나와 있으면 이 대각선의 끝점부터 끝점까지 우리 끝점까지가 아닌 이 호입니까? 이 호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는 게 현의 치수. 그럼 호의 치수는 이 호입니까? 이 호에 대한 길이죠. 이 호에 대한 실질적인 길이를 표시한 게 이렇게 현의 호의 치수로 나오고요. 그럼 각도 치수는, 자, 지금처럼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사이에 각도로 표시한 게 바로 각도 치수법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개, 자, 변의 치수는 얘가 수직으로 표현되죠. 현의 치수는 호의 길이를 기준해서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를 나타낸 게 호의 치수, 각도 치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 치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 네 개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는 보조선, 꼭 치수 보조선을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뽑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수 보조선 자체가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보조선 자체를 대각선으로 뽑는데 어떻습니까? 치수선. 이 치수선은 측정 부위를 기준해서 서로 평행하게, 그죠? 이렇게 서로 간에 평행하게죠. 측정 포인트를 기준해서 평행하게 뽑아주는 게 바로 치수선입니다. 치수 보조선은 때에 따라서는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쪽에 있는 그림은 치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예시들이죠. 예시들입니다. 지금처럼 수평 치수나 또는 수직 치수를 우리는 뽑을 수가 있고요. 도면상에 R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지름 치수 또는 도면상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 있는 지름 치수를 CAD라든지 또는 제도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더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 자, 요거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면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이 정면이 뭐냐면은 바로 기준이거든요.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이 뭡니까? 그 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기준입니다. 어떤 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 자체가 바로 기준인데 그 기준 자체가 바로 정면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치수는 정면에다가 기입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사용자가 계산할 필요 없이 한눈에 그 치수를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쉽게. 그리고 기능상에 기능상 필요한 치수의 허용 한계까지 같이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 나중에 나오는 공차 개념인데 어떤 두 물체가 서로 간에 조립이 된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공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허용 한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치수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치수를 기입할 때는 절대 중복되게 기입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평면 그림도 그렸죠. 이렇게 평면 그림 그렸고 또는 우측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중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측면도에 그죠? 이렇게 정면에다가 치수를 기입했습니다. 즉 전체 길이를 정면에 기입했는데 평면도에도 똑같이 전체 길이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 치수 두 개는 서로 간에 중복이 되거든요. 또는 전체 높이를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정면에다가 전체 높이를 기입했는데 측면도에도 똑같은 치수가 들어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이죠. 똑같은 치수를 두 개 이상 기입을 하면 되지 않는 게 바로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중복 치수 기입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있는데, 이 형상에 예를 들면은 전체 길이가 100입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한 길이가 예를 들면은 20이거든요. 얘가 20이면은 이 부분은,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치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치수를 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80이라고 기입하게 되면은 얘들이 바로 또 중복 치수가 되거든요. 즉 사용자는 계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치수는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거 100을 삭제하든 20을 삭제하든 80을 삭제하든 이 세 가지 치수 세 개 치수 중에 하나는 기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수가 다 나열되어도 이때는 바로 중복 치수 기입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어떤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점이나 선을 기준해서 기입합니다. 즉 치수를 기입할 때는 어딘가 기준을 설정해서 치수를 기입하면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볼까요? 일곱 번째. 자, 관련되는 치수는 한쪽으로 모아서 치수를 기입하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관련되는 치수는 한쪽으로 몰아서 치수를 기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이 치수 기입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즉 형상의 전체 크기가 얼마다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반드시 전체 길이랑 높이랑 폭은 치수 기입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공정별로 분리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게 좋고요.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갈로가 들어갔죠. 이 갈로 치수는 바로 참고 치수입니다. 참고 치수.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까 이거였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에서 나는 전체 치수를 예를 들면은 100을 줬고요. 이 부분의 치수를 아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20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내가 80을 주겠다. 자, 이렇게 80을 주게 되면은 요거는 중복이 되어 버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갈로를 입혀 버리면 참조 치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중복이 아닙니다. 이때는 중복 치수가 아니거든요. 즉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계산할 필요 없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갈로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도면을 쉽게 이해를 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서 바로 제작할 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 치수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치수를 기입할 때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면, 자, 정면이 바로 기준이죠. 정면이 바로 기준이고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향이 바로 기준이기 때문에 치수는 주투상도인 정면을 중심으로 기입을 될 수 있으면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바로 정면이니까 웬만하면은 정면에다가 치수를 기입해주고 정면에 치수를 기입할 수 없는 부분들은 평면도랑 또는 측면도의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번에는 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 기입이죠. 아까 조금 그 치수 기입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사용자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따라서 치수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선입니까? 이 모서리가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다른 치수들이 이렇게 치수가 쭉쭉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입력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이용해서 치수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치수를 입력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고 작업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즉 아마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좋은 도면과 안 좋은 도면, 즉 잘 그린 도면과 못 그린 도면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차이점은 제3자가 봤을 때 본인은 모릅니다. 도면을 그린 본인은 모르는데 제3자가 그 도면을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도면은 잘 그린 도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도면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도면 자체는 잘못된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치수기법에 대한 내용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렇죠. 관련되는 치수는 한쪽에 모아서 치수 기입하죠. 그래서 모아서 한쪽에 기입하게 되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선들이죠. 이 선들에 대한 길이 치수를 보는 건데 이 길이 치수를 자 지금과 같은 이 치수들을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쪽에 모아서 치수를 기입했지 이 치수들 중에 하나를 다른 쪽에 기입을 해버리면은 관련되는 치수를 찾는데 많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형상 아니면 그죠 하나의 형상 또는 하나의 피처 아니면 하나의 공정 이런 부분들은 공정별로 또는 모양별로 또는 피처별로 한쪽에 모아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치수를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아마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지시선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가는 실선은 우리 가는 거였죠. 가는 거는 빨강색으로 그리고요. 실선이니까 그냥 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선 굵기는 우리 기준에 얼마 있습니까? 가는 선 같은 경우는 CAD에서 0.18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선 굵기는 0.18 빨간색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초 치수선은 외형선으로부터 10에서 20mm 떨어지게 작업하고 두 번째부터는 8에서 10mm 간격으로 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형상, 자,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에서 첫 번째 치수는 이렇게 기입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치수인데 이 첫 번째 치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높이죠. 치수선과 이 형상 간의 거리, 이 형상 간의 거리를 여기 본 것처럼 10에서 20mm 띄워가지고 첫 번째 치수를 기입하고요. 두 번째 치수부터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수 기입부터는 어떻게? 첫 번째 치수와 두 번째 치수 사이의 간격이죠. 이 간격은 8에서 10mm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수선은 외형선으로부터 10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치수선을 배치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치수선과 치수선은 8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치수를 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치수선의 수직 방향일 때는 왼쪽에 문자를 기입하고 수평 방향일 때는 위쪽에 위에다가 치수를 기입합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죠. 형상이 있을 때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하게 치수를 뽑으면 은 치수 문자는 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 문자가 나오면은 수직 치수일 때는 치수 문자는 어떻게 왼쪽에 치수가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직하게 치수를 뽑으면 수직한 치수는 어떻게 왼쪽에 치수가 기입되고요. 수평하게 치수가 뽑히면은 수평하게 치수가 입력되면은 치수 문자는
위쪽에 문자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바로 3번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치수선이 수평일 때는 문자는 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8에서 10mm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초 형상부터 첫 번째 치수선까지의 거리는 10에서 20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상부터, 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부터 첫 번째 치수선까지의 간격은 10에서 20 정도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거였죠. 요거 숫자 바로 밑에 들어가는 이 선을 우리는 치수선, 그리고 양쪽에 화살표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치수 보조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한 부분이죠. 그죠? 수직한 치수일 때는, 치수선이 수직일 때는 치수 문자는 왼쪽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볼까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공간, 즉 화살표가 들어갈 공간이죠. 화살표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는 화살표 대신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도면에 대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죠. 화살표가 지금처럼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치수를 우리는 지시선, 얘를 지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가지고 꺾어서 치수를 기입하는 것을 지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각종 기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기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솔리드웍스든 뭐 카티아든 3차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할 수 있고, 또는 CAD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도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호를 모르면 CAD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잘못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각종 기호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상에 나오는 파이라는 기호는 우리 보통 지름이죠. 원에 대한 지름, 아니면 호에 대한 지름.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파이자가 붙으면은 지름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이렇게 R자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R자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치수가 붙는 기호를 우리는 R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자, S파이. 자, 이렇게 S하고 대문자 S입니다. 대문자 S랑 파이라는 기호가 붙으면은 요거는 9에 대한 지름이죠. 9라 그러면 보통 우리 뭐 탁구공이든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둥글게 생겨 있는 그 공에 대한 지름을 표시한 게 S파이. 그리고 SR은, 자, 지금 나와 있는 SR은 마찬가지로 9에 대한 반지름입니다. 9에 대한 반지름을 우리는 SR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SR이고요. 자,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각형. 자, 지금처럼 사각형 기호가 붙은 거는 정사각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이 사각형에 대한 사용자가 지금처럼 가로 길이를 입력했는데, 이 가로 길이를 어떻게 사각형 60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사각형 60을 넣어버리면 지금은 따로 세로 치수를 뽑을 필요가 없죠. 왜?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쪽이 60이면은 정사각형이니까는 다른 한쪽도 60이다 라고, 그래서 한쪽에만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정사각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T입니까? T. 자, T라고 표현된 부분은 바로 두께입니다. 즉 판에 대한 두께죠. 판에 대한 두께.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측면도를 보면은 측면도가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그럼 이 측면도에 대한 치수를 사용자가 또 이렇게 측면도에 대한 높이나 두께를 입력해야 되는데 굳이 얘를 입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t, 자 t 해가지고 2라고 적어버리면 얘는 측면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앞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 60인데 두께가 2짜리인 사각형이더라. 바로 그림 하나만 그려도 형상에 대한 특징 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에 대한 두께를 나타낼 때는 t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번엔 C입니까? 자, C라고 표현된 부분은 바로 못다기죠. 못다기를 표시할 때 바로 C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C라는 기호는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진 모서리를 사용자가 각지게 잘라 깎아내는 게 그죠? 각이진 모서리를 지금처럼 각이지게 깎아내는 게 바로 못다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들어가는 요거 호.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중에 뭐 변의 길이, 호의 길이 또는 뭐 각도, 뭐 현의 길이 이런 부분들 좀 있었는데 그때 쓴 게 바로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의 길이는 치수를 기입할 때 위쪽에 호를 넣어주면 요거는 그 직선 길이가 아닌 호의 길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 바깥쪽입니까? 이렇게 치수 바깥쪽에 치수 안 그죠? 치수 바깥쪽에 사각형 들어갔습니다. 치수 바깥쪽에 사각형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죠. 사각형 바깥쪽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정사각형, 사각형 안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정확한 치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갈로치수. 자, 이 갈로치수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갈로치수는 참고치수다 라고 이렇게 각종 기호, 치수를 입력하는 각종 기호들이 나오니까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도면 작업할 때 원활하게 도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호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시 한번 더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죠. 자, 사용자가 지름 치수를 넣으려면은 이렇게 앞쪽에 파이자가 들어갑니다. 파이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바로 지름이라는 부분이죠. 지름이라는 부분은 바로 둥글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둥글게 생긴 형상의 지름을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측면도를 그릴 필요 없이 정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통이죠. 둥글게 생겼다라는 원통 형상이라고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볼까요? 한번 그 그림 자체가 명확한 그림으로 나올 때는 파이 기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생략하지 마시고 그냥 파이를 넣어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파이는 지름과 관련되는 치수고요. 자, 그리고 지름이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는 지름이 다른 연속 치수 기입을 꼭 우리가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바깥쪽이죠. 이렇게 꼭 바깥쪽으로 치수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수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지시선, 사용자가 말했던 지시선처럼 치수를 기입해도 됩니다. 즉 기입할 치수에 대한 공간이 적을 때는 지시선 형태로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서 치수를 입력할 공간이 적을 때는 지시선 형태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둥근 형태의 물체입니다. 둥근 형태의 물체도 앞쪽에 파이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지름이다. 지름이라는 부분은 둥글게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름을 기입하는 치수의 또 다른 예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볼트라든지 구멍,
볼트나 구멍이 들어갈 때도 지금처럼 앞쪽에 파이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파이 기호가 들어가는데 옆쪽에 볼까요? 자, 측면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죠. 전체 그림을 다 그리지 않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이 특징적인 부분만 표현을 한 게 우리 투상도. 자, 투상도였는데, 자,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특징적인 부분만 표현한 게 국부투상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국부투상도로 인해 가지고 그림을 어느 일부분만, 특징적인 부분만 표현한 거죠. 부분투상인가요? 국부투상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투상 작업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칭 생략도의 중심은 중심선을 넘도록 작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죠. 예를 들면은 요거죠. 이 중심선,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위쪽이랑 아래쪽에 짧은 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짧은 선 두 개가 들어간 거는 어떤 거였죠? 어떤 내용입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그림을 그렸다라는 대칭 구조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러면 대칭 구조일 때는 지금처럼 중심선이 중심원입니까? 이 중심원은 약간 바깥쪽으로 더 길게, 이렇게 중심선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더 길게 작도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V 벨트 풀리를 입력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벨트 풀리도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름 기호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측면도 같은 경우도 전체 측면도를 그린 게 아니고 어느 특징적인 부분, 이 키홈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부분만 표현을 했습니다. 국부 투상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V 벨트 풀리를 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 기호입니까? 자, 반지름 기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쪽에 반지름 기호 R자가 들어갑니다. 반지름 기호 R자가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처럼 반지름 치수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심, 자, 반지름에 대한 중심을 표시할 때는, 반지름에 대한 중심점이죠. 중심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기호들, 그죠? 이런 뭐 둥근 검은색 둥근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십자 표식을 해서 어디가 중심이더라, 중심에 대한 위치를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자가 붙으면 R은 반지름 치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R자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은 생략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생략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도면을 해독하는데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는 웬만하면은 이런 기호 등은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반지름이 큰 원호죠. 자, 반지름이 큰 원호입니다. 뭐냐면 2호.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2호. 2호의 중심점이 어디냐면은 중심점은 이 화면 저 아래쪽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표시해서 치수를 기입하려니까 필요 없는 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까지 선을 작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선, 저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을 사용자가 임의로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임의로 위쪽 옮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은 이렇게 우리가 꺾어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을 사용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옮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꺾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심선상에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중심선상에 꺾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중심점이 사용자가 표현하는 호에 대한 중심점이 너무 멀리 있을 때는 형상 가까이로 옮겨서 중심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가 임의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반지름이 큰 원호일 때 참고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구입니까? 앞쪽에 보신 것처럼 구죠.
구의 지름이랑 구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자,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공, 그죠? 뭐 탁구공이든 축구공이든 이렇게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앞쪽에 S, 자, S자가 들어가는데, 구가 180도 이상일 될 때는, 그죠? 이 형상 자체가 이렇게, 그죠? 180도 이상일 될 때는 S 파이를 붙이고요. 지름과 관련, 180도가 넘어가면은 지름과 가까우니까 S 파이를 붙이고, 180도 이내일 때는 요거는 호와 비슷하니까 SR이라는 반지름 치수를 붙입니다. 그죠? 그 180도 이상일 때는 9에 가까우니까 이제 원이죠. 원에 가까우니까 파이를 붙이고, 180도 이하일 때는 호에 가까우니까 R자를 붙여서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멍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용자가 꺾어서 표시한 치수를 우리는 지시선이라고 했죠. 그럼 지시선에는 이렇게 각종 설명문이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 구멍은 드릴 가지고 작업했다. 이 구멍은 리모로 작업한 거. 요거는 뭐 펀치 가지고 구멍 작업한 거. 이렇게 그 구멍에 대한 크기와 치수,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공 방법, 이러한 설명문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보들까지 같이 입력을 해주는 게 바로 치수기법입니다. 그렇게 치수기법을 한번 확인했고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같은 구멍에 관련되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부분.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은 예를 들면은 전체가 186이라는 아주 긴 판입니다. 아주 긴 판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쫙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용자가 이만큼, 이렇게 자유곡선입니다. 자유곡선처럼 이렇게 이 부분만큼만 절단해서 잘랐거든요. 중간을 잘라서 얘를 작게 그린 겁니다. 그럼 실제 길이는, 전체 길이는 186인데 이 형상을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좀 그 그림을 표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오른쪽 부분에는 구멍이 없죠. 즉 어떻게, 반복되는 구멍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똑같은 구멍들을 매번 구멍을 일일이 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특징적인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멍이 들어갈 위치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치수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죠. 저 왼쪽 모서리부터 첫 번째 구멍까지의 간격은 6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멍부터 두 번째 구멍까지의 간격은 10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 보니까 19-6 들을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냐면 앞쪽에 있는 19는 구멍에 대한 개수입니다. 자, 구멍이 몇 개가 되어 있다라는 구멍과 관련되는 개수고요. 뒤에 나와 있는 6은 바로 구멍에 대한 크기거든요. 즉 지름 6짜리 구멍이 총 19개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구멍과 구멍의 간격이죠. 이 구멍과 구멍에 대한 간격이 전체 구멍이, 그죠? 전체 19개니까 이 간격은 전체적으로 18개가 간격은 1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이 10이라는 치수는 전체 구멍이 19개니까 그 사이 간격은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멍부터 전체 구멍까지의 간격은, 그죠? 예, 간격이 10에다가 개수가 18, 간격 개수 18개니까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은 180이 되고, 양쪽에 6이라는 간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양쪽에 6이라는 간격이 있으니까 요거는 186이 아닌, 아마 취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186이 아닌 뭐 192 정도 돼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죠. 위쪽에 나와 있는 180은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 치수입니다. 처음 구멍부터 마지막 구멍까지의 간격이죠. 처음 구멍부터 마지막 구멍까지의 간격이 바로 180이죠. 그죠? 구멍 개수가 19개니까
간격은 18 될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6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니까 전체 거리는 190이라는 치수가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구멍과 관련되는 깊이입니다. 깊이. 자, 깊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파이 8 깊이 15 하게 되면은 지름 8짜리 구멍이 깊이 15만큼 깊게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구멍에 대한 깊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한글로 깊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DP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구멍 깊이와 관련되는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치수를 입력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름이 8이고 깊이가 15짜리인 구멍, 지름이 8이고 DP라는 영어입니다. 깊이가 15짜리인 구멍 또는 이렇게 지름 치수와 깊이 치수를 같이 입력한 부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되고요. 참고할 부분은 구멍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까지가 아닌 꼭지점 바로 위에까지, 자, 이 치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멍에 대한 깊이 치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까지 치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고요. 자, 다음 형상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인 경우와 비대칭인 경우에 대한 치수 기입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겁니다. 대칭 치수일 경우는 삼각형이나 역삼각형 형태로 치수를 기입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치수, 여기 총 4개. 자, 치수 4개와 관련되는 치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중심선입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치수 배치법이 삼각형 형태로 치수를 배치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치수도 중심선을 기준해서 삼각형 형태로 치수를 배치했죠. 즉 작은 치수부터 큰 치수로 순차적으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선을 기준해서 작은 치수부터 큰 치수로 치수를 배치했죠. 얘도 중심선을 기준해서 작은 치수부터 큰 치수대로 순차적으로 치수를 기입했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치수를 배치를 한 경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거죠. 아래쪽에 있는 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바로 기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을 기준해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수를 쭉쭉 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을 기준해서 순차적으로 치수를 기입한 거죠. 그래서 비대칭인 경우에는 기준, 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치수를 기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할 때는 이런 원리와 이런 원칙으로 치수를 기입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CAD 작업할 때 같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